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양고등학교 체인지메이커 명예의 전당에 오른 두 번째 팀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일단은 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저희 조는 양양군의 응급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위기탈출 넘버원입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다 3학년 6반인데요. 먼저 네, 저는 3학년 6반 이선희, 김태현. 신하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네. 조하연 학생도 함께 해서 총 4명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각 팀을 이제 모신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또 이 팀을 명예의 전당에 또 섭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긴 했지만 이 문제를 왜 그렇게 꼭 해결하고 싶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작년부터 같은 반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 문제를 선택했는지? 그때 제가 먼저 선이가 먼저 일단은 먼저 양양군의 의료 문제로 하자 해가지고 모였는데요. 그 다음 제가 한 사례가 들었는데 제가 축구를 하다가 제가 인대가 늘어나서 응급차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오래 걸리고 또 오래 가는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양양 군내에 이제 수용 가능한 응급실이 없다 그러고 또 양양 군내에 있는 응급 의료진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문제로 결론. 자, 그랬군요. 그러니까 의료 문제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 실제 당사자기도 했던 거군요. 그럼 몇 학년 때? 그건 중학생 때. 중학생 때. 네. 또 중학생 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지역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강연이라고 이제 저기 좀 양양에서 속초 가는 길 쪽에 네네 맞죠. 물치라고 바닷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엄청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 동네. 석교리 뭐 이쪽. 네, 그렇게 안쪽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닌데. 그래도 네. 그리고 태연이는 원래 어디죠? 현북면에 살고 그쪽에 굉장히 산에 그쪽에 삽니다. 네. 이게 완전 그 산자락 이쪽이어서. 네, 거의. 네. 그쵸. 그래서 현북중학교 때 얘기구나. 네, 그쵸. 저는 그냥 양양읍. 그렇군요. 다 다르죠. 네, 다 다른 지역이긴 했군요. 근데도 또 이제 우리 느낌 아시잖아요. 또 뭐 괜히 양양에서도 우리는 면이야, 우리는 읍이야, 이러면서. 저는 또 읍사람, 저는. 그 양양 읍사람이라 평소에 면사람하고 말을 잘 안 섞는 편인데, 그래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네 의료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 또 진로가 의료 분야였던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라는데? 선생님은 뭐예요? 친구들은 다 의료 쪽이었는데 네. 저는 제 진로가 의료 쪽이 아니라 공대 이런 쪽, 화공 이런 쪽이었어가지고 이 주제를 3학년 때로 연결시킬 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제 선생님과도 얘기해보고 담임 맞네.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주제를 하라고 다들 조언해 주셨거든요. 맞죠. 근데 정말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라서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자. 약간 이렇게 선택했어요. 뭐 진로랑은 조금 네네, 좀 거리가 멀었죠. 있기는 있었네요. 네, 그랬는데 네. 그래도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 문제여서 이거 선택했다라는 거 네. 1, 2학년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지금 시작은 했는데 조금 내가 진로랑 연결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강박이 있어서 그런데도 이렇게 멋지게 해줬고. 선희는 그럼 진로 어떻게 되시죠? 저는 2학년 때는 그 응급 구조사랑 간호사 두 진로를 좀 희망해서 무조건 의료 계열을 원했었어요. 현재도 네, 의료 쪽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좀 도움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간호 쪽으로도 대학 지원했고 또 지금도 네. 그랬었군요. 네. 태연이는 어때요? 저도 의료 쪽으로 전부 다 지원했어요. 지금 현재도 간호학과로 다 지원했어요. 그랬었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로랑도 연결되고 혹은 이제 진짜로 내가 너무 해결하고 싶었고 이랬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진짜 이 친구들을 이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특히나 기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 2학년 때부터 이 문제를 이제 선정을 해서 3학년 때까지 같은 문제를 이제 2년 연속으로 끌고 갔던 팀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아주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한번 불러봤고요. 2학년 때의 어떤 어려움과 실패 지점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재호 선생님께서도 영상으로 이제 체인지메이커는 뭐다. 3학년 선배들은 뭐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잘 알려주셨는데도 솔직히 그냥 완전 처음 해보는 거, 처음 들어보는 그런 거니까 완전 이해가 안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애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있을까? 맞아요. 어차피 저희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해서 그냥 뭐 한번 정해보자 했는데 양양의 그냥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병원이 없는 게 문제라 생각해서 그럼 우리 그냥 양양에 병원을 건설해보자. 그러니까 양양에 대형 병원 없어서 이렇게 문제인데 대형 병원 생기면 되지 않냐. 파이브 아이가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했는데 왜 근데 병원 없을까? 맞아, 무조건 글로 인구가 갔어요. 부족해서. 적어서 다 그 인구 결론으로 도달하는. 그렇죠. 하는. 인구가 또 적으니까 당연히 돈이 부족하고 네네. 그래서 대형 병원이나 뭐 응급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좀 사실 세울 수가 없고.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2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래 우리 그 대형 병원 세워달라고 하자. 네. 근데 양양군에다가 부탁해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7,380억 맞아. 그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도 사실 저는 좀 그래서 막막해서 얘기를 나누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얘네 이러면 망할 텐데.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3학년 때 같은 문제로 이제 모였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근데도 또 여전히 어려움을 네, 겪었어요. 네, 맞아요. 네, 3학년 때라고 뭐 무조건 바로 해결됐던 건 아니거든요. 어느 쪽으로 이제 또 집중을 해보게 된 겁니까? 이제 3학년 때는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이 매우 많이 모였었어요. 맞네요. 그랬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주제를 좀 세분화하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다 관심이 있었지만 세분화 중에서도 뭘 할까? 약간 여기서 고민하다가 그럼 응급의료 쪽을 우리가 좀 해결해보자. 네, 이런 조금 문제를. 더, 그러니까 이 팀은 응급의료를 맞아요. 네. 추천을 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응급의료 문제에 초점을 좀 더 뒀었어요. 그랬는데 119 구급차라고 하면 될까요? 구급차, 네. 네. 구급차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했던 건가요? 양양군에 일단 먼저 평균 구급 이송 시간을 한번 재보고 타 지역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일단 양양군이 좀 턱없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늘었어요. 훨씬 느리게.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자료는 어떻게 찾았어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네. 평균 이제 경기도나 약간 그런 다른 지역 구급차가 이렇게 가는 평균 시간이 7분에서 8분 이 정도라고 했는데 양양은 조사 결과 턱없이 느렸어요. 턱 어느 정도세요? 저희가 평균 값도 그러니까 양양군 직접 실제 그 수치로 나와 있는 평균 값도 찾아보고 저희가 직접 공간판을 만들어서 시장 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맞다, 그랬었죠. 그래봤는데 이제 그 막 15분, 20분 넘어가고 그런 식의 수치가 너무 많이 막 나왔어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려셨던 분도 네. 있고 그럼 그러면 진짜 정말 너무하네요. 많이 네. 위험한 상황에까지 그렇죠. 가니까. 또 뭐 또 선인의 집 뭐 이렇게 네. 바닷가 가야 되고 뭐 상평에는 산 가야 일단은 되고. 그 강연이랑 현북에는 그래도 그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상평에는 아예 없어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요. 최소한 그 응급의료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가 있나요? 센터. 네. 보건진료소가 있는 건가요? 그 뭐라 그러지? 소방센터 거기서 응급차를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상평 이쪽 분야 거긴 아예 이쪽이 없어서. 특히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이런 것도 사실 몰랐죠. 뭐 이렇게 네, 공부를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거죠. 선이 또 너무 뿌듯한 표정, 저 지금 뿌듯한 표정이에요? 너무 뿌듯한 표정을 막 얼굴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사실 또 걱정했어요. 막 구조 차량 속도나 네. 차량 대수에 막 이렇게 맞아요. 아주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구급차를 그래서 늘리고 구급차가 과속을 하면 네. 해결되는가? 라는 저 의문은 들었지만 저도 사실 근데 옆에서 바라보면서 피드백을 줄 때 야 이건 아니야라고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제가 하선이랑 얘기를 하게 됐죠. 네. 독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힌트를 찾았었다고 네. 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독서쌤이 재호쌤인데 네, 접니다. 재호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걸 했잖아요. 예, 다 그렇죠. 같이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기사 하나랑 이제 책이나 이런 거 하나를 선정해서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공통점이 있네 이런 걸 봐도 되고 이렇게 읽어봐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이 독서에서도 계속 그 체인지 메이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으니까. 수행평가 중인데도. 중인데도. 네, 그래가지고 나는 체인지 메이커 주제를 관련된 책과 기사를 찾아보자 하고 네네. 기사도 그런 관련된 기사를 찾았고 책은 교실에서 읽는 잠시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교실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네, 다행이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이 책이에요? 네,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좀 지역에서 인구수가 적고 요즘 네, 그런 그렇죠. 지역들이 있다. 근데 이런 데는 응급 상황이나 의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되게 관심 있게 봤죠. 우린데 똑같은 하면서. 문제, 네, 우리 문제. 봤는데 거기서 예방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런 예방이란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치료라든지 아니면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 방법이 해결 방안이다. 이런 책이 나오길래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그게 너무 좋았네요. 네. 일단은 그 독서 수업에 그 선생님께 선생님. 큰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렇게 책에서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얘기를 또 듣게 돼서 지금 1, 2학년은 체인지메이커 활동할 때 아예 책을 읽는 걸 과정에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 선배들의 업적입니다. 예. 자, 그래서 되게 뿌듯했죠. 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쌤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려주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깨닫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라고까지는 됐으나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거 뭐 우리 동네 의료 문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을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을 선생님 누굴 만나셨습니까? 권성준 전 한양대학교 네. 교수님. 지금 보건소 계시는 네, 보건소장님.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전 한양대학교 병원 원장님이신데 우리 동네에 오셔서 우리 동네가 좋아서 정말 맞아요.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 일하고 싶다고 하셔서 양양군 보건소장으로 2020년부터 오셔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그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그 올해의 겨울방학 때부터 이분과 여러분들을 꼭 이제 연결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하선이 언니가 찾았었대 사실. 맞아요. 제가 기사 같은 거를 계속 찾아봤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선생님께 찾아보자 하면서 관련 기사를 막 찾아보다가 이 보건소장님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분이 되게 권위 있으시고 되게 엄청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우리 양양에 와서 저희랑 똑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맞죠. 너무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문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경험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계신지 막 이런 걸 들어보고 싶다 하고 쌤께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선생님께서 그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만날 거라는 얘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알겠어. 약간 이렇게만 네, 하셨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찾아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건지.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이 요청 자체를 직접 해냈으면 더욱 뿌듯했을 텐데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요청은 이제 제가 드렸었고 지금 후배들은 또 직접 요청하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번에도 보건소장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있는 후배들 화이팅! 화이팅! 네. 굉장히 반응 속도가 느려. 반응 속도가 느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보건소장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보건소장님 만났던 얘기 또 이제 또 누가 해주시겠어요? 선이나 태연이가. 면담이요. 네. 그쵸. 그 의료팀이 다 모여서 처음에 이제 그 단체 인터뷰를 하게 됐던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됐었나요? 언니랑 같이 태연이도 전부 다 그분 이렇게 초청해주시고 저희 학교까지 꼭 와주셔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한번 들어보자 해서 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 진짜 녹음도 막 녹음했던 거 녹음. 기억나요? 어. 맞아요. 막 애들이 질문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다 막 필기해 놓고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네. 자르면 돼요. 자르면 돼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찍어주세요. 저 혹시 핸드폰 한번 봐도 되나요? 예, 보세요. 적은 거? 봐도 돼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적은 거? 이거 하기 바로 직전에 음. 해결까지 갔거든요. 약간 해결책을 많이 생각해내는 거 있잖아요. 해결책 많이 써보는 거. 거기서 할 수 있다. 돈 들었나? 스마트 계획 세우기 전에 네. 막 그냥 모든 써보고 해결책을 막 내보는 이거 시간이 뭐 있어요.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지, 누가 필요한지 맞아요, 이런 거까지 맞아요, 막 맞아요, 쓰는 맞아요. 그런 거 그걸 했었는데 네. 저희가 막 거기다가 막 원격 치료하자, 막 선임 뭐 예방배를 만들자 이런 거 다 맞아요. 썼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관심 있는 분야를 네네네. 그리고 막 그런 걸 다 썼는데 그 보건소장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쓴 맞아요. 거에 대해 이미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원격 치료는 어떻게 되고 맞아요. 있으며 예방 교육을 우리가 나가자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미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예방배, 선이가 예방배를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전화 못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배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그때도 약간 어른들께 그런 교육 119 이제 친구 진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던 게 네. 진짜 납니다. 네. 뭐 물어보셨었어요? 저희가 그때 일단은 저는 이제 하선 언니는 그 기사 보고 그 선생님이 뭐 한양대학교 뭐 이렇게 오셨다 해가지고 사실 막 되게 좀 높은 곳에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막 오셨으니까 양양 잘 모를 거라고 이러면 또 생각했는데 읍사람 면사람도 근데 약간 쫄죠. 네. 그래서 왜 양양을 오시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냥 완전 저희랑 똑같이 그냥 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셔서 여기 오게 됐다. 네, 소장님도 또한 그러면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봤고
여쭤봤고 또 양양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또 여쭤봤는데 정말 저희처럼 일단 응급실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데 완전 저희가 뭐 그냥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응급실이 없는 게 문제다. 근데 이거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아마 이게 해결돼도 10년, 20년? 아니 그보다 더 걸릴 거다. 네.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해결하려면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방이란 네. 단어 말씀하시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이 2년 문제를 동안. 해결하려고 2년 동안 공부를 했더니 한양대 전 강원장님과 이게 같아요. 내용의 네. 차이가 없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까지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됐던 거죠. 맞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도 약간 소름이. 그래서 그때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 맞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게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또 의료나 또 네. 혹은 이제 그런 종사를 할 건데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그랬던 생각납니다. 그쵸. 태연이도 그때 뭐 이렇게 네. 우리 그 구급차 네, 맞아요. 생각나요? 맞죠? 구급차를 우리가 그 그 표를 보여드리면서 표 보여드리면서 네, 어떻게 됐었습니까? 아, 그때 되게 당황하신 것 당황. 같은데 좀 이거 가지고 오니까 막. 그쵸. 저도 기억나요. 왜 이러나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근데 여러분도 이미 그런 상황이긴 네네, 했었죠.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구급차를 한 대 두 대 늘린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 결국은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실제로 예방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까는 선의가 사실 해결책처럼 제시했던 게 그런 어떤 벨 누르는 거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을 이장님들하고 다 그런 어떤 네. 한 라인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개설이 저희가 그것도 냈었거든요. 이장님들께 조금 부탁을 드려보자. 아. 근데 이미 연결이 다 양양에서는 돼 있고. 이장님과의 연결이 다 돼 있고 구급 그런 분들과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데 알고 봤더니 그런 아이디어가 이미 실행이 된다는 것도 네. 또 알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양양군 열일한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우리 솔직히 말해서 네, 안돼 있어요. 양양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잘라야 되나? 그러니까 양양 사는 주민으로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우리의 생명에 따라 뭐 이런 그 어떤 시스템이 나몰라라 하고 없지 않을까. 약간 좀 맞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맞아요.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현재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요. 소장님이 그래서 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했더니 그 우리 동네 200여 개의 그 리단이 그 마을을 다 다니시면서 그쵸 예방 활동 뭐 예를 들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도 돌아가신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밤에 바로 식사하고 바로 주무시지 말라 이런 것처럼 아주 그런 예방 하는 그런 교육을 그 리단위로 이장님들께 부탁해서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보건소에서도 이제 가셔서 보건소에 예, 이제 그쵸. 그분들 저희 왕진이란 말 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왕진이라고 왕진을 표현하셨어요. 진짜 네. 하고 계시다고 정말 대단하시죠.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존경합니다. 그런데 태연 학생이 그 왕진을 껴달라고 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예. 이게 좀 체인지메이커가 조금 이제 잔잔해지고 잔잔해졌어. 네, 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 뒤로 단아지거든요. 네, 맞아요. 단아지가지고, 네. 맞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진행이 좀 덜 됐을 때 뭐라도 결과를 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왕진 가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고 도와드리자 일손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때 저희는 이제 의료진이 아니고 이제 그 소장님은 의료진이라서 법에도 저촉되고 또 그 의료 그 환자분들도 자신의 사생활 이런 거를 우리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네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기특할 거고 너무 연결이 봉사하는 됐으니 느낌으로. 예, 네. 약간 그 봉사자처럼 네. 따라가서 그러면 야 이거 그림이다. 너무 좋다. 정말. 저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거절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괜히 섭섭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소장님하고 만나봤더니 이것도 또한 의료인의 맞아요. 자세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대요. 예. 되게 중요한 자세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신 것도 또 큰 배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학 때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절 당했고 네. 어떻게 좀 때려치셨습니까? 아니, 아, 저희가 이제 그래서 네. 다 같이 학교에 모여가지고 네. 어떡하냐, 우리 거절당했고 이제 용기 냈는데. 지금 양양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야, 생각보다 네. 너무 잘하고 있는 네, 거야.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르고. 네. 그렇죠. 예방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떡하냐 했는데 네. 그냥 진짜 저희 그냥 다 해탈해질 때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냥 우리가 가자. 우리가 그냥 가자. 어차피 우리 사는 데가 시골인데 우리가 가자. 했는데 이제 그때는 다 그냥 장난이었죠. 그래서 에이, 뭘 가냐, 뭔 소리야 그게 이러면서 그냥 군청에 글이나 쓰자. 그래서 건의문도 작성했어요. 맞아. 군청에 건의문. 네, 뭐 그게 사실 군청의 건의문 작성도 했었군요. 네, 맞아요. 했어요. 우리 최선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노력을 그런 식으로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군청에 글 쓰면서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글 쓰다가 어차피 갑자기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이제 이웃끼리도 다 아시는 분들이고 네, 네. 그쪽 이제 양양에서도 충분히 그런 예방 교육 같은 걸 충분히 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좀 구급차 보급이 좀 느리고 또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동네를 찾아서 가기로 결정을 했죠. 저희가 직접 네. 간다.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실천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뭐 명예의 전당이라는 얘기 했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명예롭게 하고 있었지만 다들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은 팀에서 방학이기도 했고 정말 어딘가에 건의문 한번 작성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뿌듯한 거야. 너무 기특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방학 때 학교에 와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을까. 그런 것도 저는 참 체인지메이커 선생님으로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랬던 거죠. 저희가 마을이 그 리 단위로만 해도 2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다 돌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거, 특히나 우리 지역,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우리 손주 같은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좀 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못 들었었고요. 네, 네. 뒤늦게 이제 그쵸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상향현리에 이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교육을 의료 했죠. 교육. 의료 교육을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네. 하고 왔다. 네. 라고 얘기해서 나는 진짜 솔직히 얘네 좀 미쳤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가 얘네가 어떻게 상향현리 이장님을 특히나 만났을까? 저는 굉장히 그 의문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그게 이제 제 친구 중에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네. 여기 사진 나갑니다. 네. 이제 3학년 7반에 최소망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네 아버님께서 또 이제 이장님이라고 하셨던 게 얼핏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집에 가봤는데 진짜 완전 농촌이고 어르신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소망이한테 한번 부탁해보자 해서 소망이네 아버지랑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소망이가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네, 그래서 아빠 받아봐. 바로 건의문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향현리 이장님이 네. 내 친구 아버지였던 네. 설. 네. 맞죠.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 저희는 그냥 좀 진짜 그냥 해탈해서 진짜 그냥 진심 반 그냥 장난 반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좀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사실. 네,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그리고 그때가 이제 체인지메이커 거의 마감 시일이 끝날 때쯤이라서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네네. 당연히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아버님께서 바로 그냥 날짜까지. 와라. 날짜까지 네. 와라. 너무 좋지. 심지어 엄청 긍정적인 반응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소망 친구의 우리 아버님 다시 한번 상향현리 이장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 분들한테 특히나 만나봤었잖아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네. 생각보다 너무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고등학생이라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지역 고등학생이 나서서 우리 동네 문제 해결한다는데 나도 어디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다는 얘기 전혀 못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후배들도 많이 그렇게 두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향현리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어떤 예방 교육을 했는가 이게 근데 여기 권성준 마을소장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컸던 게 그때 막 그 선생님께서 이제 양양은 말벌 쏘임 사고나 뱃물림 사고가 좀 일어날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또 양양에서 독거노인 분들이 또 이렇게 갑작. 네, 돌아가시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또 극단적인 네. 양단적인 선택 때문에 우울함과 네, 맞아요, 외로움 네, 이런 문제로.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한 어떤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네. 점도 또 사실 그 보건 소장님께서 알려주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고 또 저희가 따로 조사한 것들도 있어서 그 조사한 것들 중에 이제 양양 지역 가장 사망의 사유? 사망, 네, 그런 걸 또 봤는데 또 이제 신정지로 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응급처치 방법들을 저희끼리 각자 이제 터득하고 태연이랑 저랑 옛날에 응급처치 자격증 같은 네, 거를 그거를- 딴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어. 그런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그때 배웠던 거 이런 걸 좀 써먹으면서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걸로 뭐 PPT를 네, 네, 맞아요. PPT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PPT를 선이가 만들었는데 네, 제가 만들었는데 네. 그냥 PPT 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르신들이 집중을 진짜. 못하실까봐. 갑자기 찾아가는 건데 갑자기 막 글 엄청 많이 있고 그런 거 보여드리면 어른들 너무 싫어하시죠.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불렀습니까? 요즘은 또 임영웅이 대세지 않습니까? 임영웅 씨. 네, 임영웅 씨를 모든 PPT 패들릿으로 그냥 임영웅 PPT 패들릿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사진 찾아가지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 나갑니다. 자, 임영웅 씨가 지금 PPT 계신 PPT, 선이가 아직 안 보여줬어. 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장면마다 다 넣었어요. 네, 그 어르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나오실 때마다 영웅이 하면서 영웅이, 아, 임영웅 아니야?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 알죠? 어른들은 꼭 임영웅, 아니 영웅, 이러고 임영웅이 이렇게 맞아요. 임영웅이가 임영웅이다 이러면서. 임영웅이가 나왔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또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셨었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너무나, 네. 나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 네. 빔 프로젝터도 없고, 네. 그쵸? 이거 또 쏠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는데, 네, 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가 후배 이제 말해도 돼요, 후배. 네네, 얘기하세요. 후배 보명이한테 이제 제가 보명이? 네. 네. 1학년 보명이한테 제가 빌려가지고 빔 프로젝터를 빌려서 이제 그 하얀 스크린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 쓴 그 하얀색 우드락 판을 저기 해가지고 지금 1학년 공간판 만들었던 네, 건데, 네, 네, 네. 그 판을, 대고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학교 끝나고 네. 이제 그 반 챙기고 태연이가 그 빌려온 빔 프로젝트 챙기고 막 PPT 노트북 챙기고 막 다 챙겨가지고 진짜 이렇게 얼싸안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강릉. 제가 그날이 특히나 기억나는 게, 그날 폭우가 진짜 너무 진짜 갑자기 우리가 생각났어요.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말 이상하게 그날따라 폭우도 엄청 심하게 오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뭐 빔 프로젝터며 이런 거를 챙겨서 상향 현리에 가게 너무 정말 그 깊숙이 있고 부모님이 뭐 데리러 오실 때도 못 찾으시더라고요. 진짜 네,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경험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를 이제 응급 시설 응급차가 구조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정말 실감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뭐 무슨 농촌 영화 같아. 농촌 무슨 로맨스는 아니고. 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마을에서 어른들 직접 만나보면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어른분들이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응급처치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네, 알고 알고 계시잖아요. 계시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먼저 그 소방인의 아버지 이장님도 네. 저희 응급 그 자격증도 가지고 계셔서 네, 혹시 역시 그런 아, 사건을 이런 분이 이장님 하시는구나. 맞아요. 이장님이 능력자의 거야. 갓양현리. 네. 여러분들은 또 실천하게 만들었던 어떤 압박감은 대입도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입에 어떻게 이런 활동을 활용하셨었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 진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둘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네. 그 자소서도 안 쓰고 이래가지고 네. 면접에서 활용을 했던 제 면접에서 뭐라 그래 비장의 카드라고 이장의 카드. 네. 네. 그 미리 제가 좀 정해가가지고 면접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수로도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약간 어떤 수로도 체인지메이커 얘기를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면접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결과 나왔습니까? 그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자, 기도 한번 하자. 잘 되라. 자, 그리고 선이는요? 저는 이제 자소서에도 활용을 했었고 면접에서도 활용을 했는데 자소서 2번 그 질문이 질문이 그 학창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맞나요? 자소서 2번이
아니 그 자소서 2번이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해결한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동체에서 해결한,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네. 학창 노력한? 시절에 무슨 노력을 했냐. 맞아요. 예. 저는 그냥, 자기가 쓰고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진짜 저는 그냥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 뭔가, 그리고 또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학창 시절에 가장 열심히 한 게 뭔가라고 물어봐도 그냥 체인지 메이커라고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저렇게 생각이 기억이 나요. 진짜 기억이 지금도 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조건 이번은 체인지 메이커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그렇게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활동들을 너무 많은 활동을 했고 너무 많이 노력해서 그게 한 500자, 800자였나? 그러게 좀 헷갈리는데 800자였어요. 800자. 800자로 간추리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네, 800자 안으로 쓰니까 정보만 남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구체적으로 상향 흘리가 그 소망의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하나하나를 사실 실지는 못했는데 선이 괜찮으면 그 2번 자소서 내용 짜잔. 나가고 있습니다. 끼지 마. 부터 자소서가 없어요. 그래요? 네, 자소서는 없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생기부에 생활기록부에도 담기 때문에 네, 그 후배들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좀 되거든요. 둘은 이제 진로랑 연관이 있었는데 사실 하선이 언니는 진로랑 연관성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제 문제를 선택할 때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나는 이거 진로랑은 상관이 없는데 과연 이거를 대입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고민을 했지만 이걸 제쳐두고 일단 문제 해결에 발벗고 이렇게 뛴 거거든요. 근데 막상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진로 선택할 때 보니까 매우 관련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뭐였냐면 이제 제가 선택한 그 진로는 이제 공대 쪽이었고 공학 쪽이었고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신소재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들어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을 전혀 것 없죠. 같은데. 응급의료랑 신소재 전혀 그렇죠, 연관성이 그렇죠. 없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과를 설명해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소서를 참고하려고 갔는데 제가 선택한 나노소재학과에서는 이 나노소재를 활용해서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의료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의료 시설이 낙후된 이런 지역에 투입시키고 이런 것까지도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네, 그런 걸 연구하고. 양양을 위한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는 나를 위한 학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담임 선생님도 하선아 여기는 정말 넣어보자 이런 말 하실 정도로 기억나요. 자기소개서 이제 기억나네요.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로랑은 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나의 진로로까지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연결이 어떻게 되는 될지 모르고 대입은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이게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활용될지가 모르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내가 되게 열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꼭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지금 내가 생각했던 진로랑은 다를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내 진로가 지금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후배들도 꼭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보고요. 마지막입니다. 명예 전당에 오르신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감이요. 일단 제 노력을 이렇게 눈물 날라 그러네. 그냥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게 이렇게 딱 결과로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 좋죠. 진짜. 네, 진짜 후배들한테 이 영상이 계속 얘기가 되고 네.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태연이는 어때요? 저는 3년 내내 학교 다니면서 무엇을 제일 열심히 했냐고 물어보면 체인지메이커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또 그만큼 이제 인정해 주시고 이제 명예전당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네요. 계속 해야겠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네, 진짜 저야말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또 진짜 모든 조마다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 3학년 친구들 또 해서 저희가 명예전당 올랐다 했을 때 이제 옛날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2학년 때 참 막막했고 3학년 때도 진짜 막막했고 이랬는데 다 과정을 보니까 진짜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우리가 정말 성장했구나 이게 딱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인정받은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고 성장했던 걸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노력했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체인지메이커 활동 진행하는 1, 2학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방금 순서대로 또 제가 생각한 체인지메이커는요 좀 걸음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음망? 네, 굉장히 좀 우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조금씩 잘게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쪼개가지고 한 부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맞는 걸음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1, 2학년들은 우리보다 시간도 많고 더 오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은 이 걸음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네. 거르다 보면 결국은 그 문제가 너무너무 잘게 쪼개지게 네, 되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진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네네. 되기도 하고 너무 멋진 비유입니다. 뿌듯해. 너무 아, 준비했네, 김태형. 준비했어. 뭐야. 그러면 하선 언니? 저는 1, 2학년 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은 저 진로 이거를 되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항상 진로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항상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이 체인지 메이커를 할 때도 정말 대부분 진로에 연관되어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저희도 그러려고 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정말 해결하고 싶은 양양 문제 여기다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로와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체인지 메이커 하면서 나 진로랑 좀 연관이 없는데 아니면 나 진로가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거를 분명히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고 좀 도전해봐라 이런 말을 진짜 해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네. 일단 이 체인지메이커 1, 2학년들은 이 체인지메이커 하는 시간이 그게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저희 시험처럼 성적으로 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가끔가다 한 번 하는 건데 진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진짜 인생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진짜 이거 대학 가서도 무조건 생각날걸요? 그때 내가 대단했구나. 그냥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절대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뿌듯합니다. 네, 저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이 친구들은 너무나 정말 이 체인지메이커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성장이었거든요. 우리 성장하자고 이 일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 그래서 우리 네. 지역 사회의 의료 문제 바뀌었나? 해결했습니까? 그런 건 없었죠. 당장은 없어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50년 뒤에 여러분들 어디 대학 병원장, 정말, 네. 원장, 뭐 그러더니 연구원 태연이 와서 진짜 대형 병원 막 세워. 세울 수 있죠. 모르는 겁니다. 네. 하선이 막 거기 의료기기 의료기기 개발해서 막 다 해. 그 선생님 거기 막 누워 있어. 그런 것들을 좀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저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이 엄청 불안했잖아요. 3학년 친구들 이렇게 활동하는데 너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열심히 하는 건지 또 해결은 얘들 할 수 있는지 이거 대입에도 도움 돼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그렇게 걱정할 때 제 기억에 이제 둘이 왔어요. 선이랑 하선이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이렇게 컸어요. 저희 2학년 보세요. 때 성장했잖아요. 2학년 때 그 대형 병원 세우자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이랬는데 그때 얼마나 사실 안심이 됐던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너무나 또 위로가 됐었던 팀이어서 저도 이제까지 체인지메이커 하면서 정말 평생 기억에 날 것 같은 친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실천하는 힘 이런 거 우리 후배들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 사회의 힘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 사실 이제 후배들이 자꾸 지역 사회에서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뭔가 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사회 어른들 말고 꼭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좀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 소장님을 만났었고 상향혈 이장님을 만났었던 거 그리고 사실 시장에 찾아가서 그 수많은 어르신들하고 대화했던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팀의 정말 가장 배울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랬었고요. 정말 그야말로 남바 남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얘기를 드릴 게 있어요. 저희 그 보건소장님께서 1월 17일부로 이제 보건소장직을 이제 물러나시는 겁니다. 너무나 좀 아쉽죠. 네. 참 아쉬워서 그래서 하선 언니 또 생각이 나네요. 그때 보건소장님 오셨을 때 기억나요? 저 말 한 말. 네, 우리 마을 뭐라 했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이렇게. 네, 그랬었죠. 네. 이제 그 소장님이 다 얘기 끝나고 사진 찍고 나가시는데 하선이가 이렇게 저희 이제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예, 양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맞아요. 얘기했었는데 내가 그때 진짜 속으로 나 또 F잖아. 속으로 막 얼마나 눈물이 막 맺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건소장님 그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잘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마지막 구호 또 한번 할까요? 할까요? 네. 위탈출 넘버 원. 네, 소장님, 다시 해주세요. 네, 보건소장님, 저희 그때 양양고등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강의 들었던 학생들인데요. 이제 선생님 가신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영상 촬영으로 짧게라도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정보들 주시고 너무 큰 도움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체인지메이커 엄청 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 선생님 덕분이고 진짜 선생님 설명 그 주옥 같은 말들 진짜 하나하나 아직도 다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선생님 같은 분이 저희 양양이라는 지역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저번에 그 의료교육 따라가겠다고 한 학생인데요. 그때 저희를 이렇게 말려주시고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더 좋은 의료진 돼서 양양에 꼭 보답하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의료소장님 만나보고 싶다고 기사에서 찾아서 재호쌤께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강의를 오신 걸 알고 정말 기대하면서 이제 들었던 학생인데 그때 정말 의료소장님께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양양을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시고 너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저희한테 너무 도움이 돼서 대입 관련해서도 정말 도움이 됐고 앞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이번 경험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소장직에 물러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2년 동안 너무 양양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해주세요. 저희가 꼭 성장해서 나중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